자, 이번 이야기는 스라스라 아스라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는 어떤 이야기가 또 툭 튀어나올지 바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은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갖고 왔거든요. 재밌다? 무서운 게 아니라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뭔가 제 입장에는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예요. 오, 흥미가 생기는. 네, 되게 흥미있게 봤던 이야기죠.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기대십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넘어가는 그때 시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딱히 특정돼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떤 한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예요. 그날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사무실에서 하필 그날 당직 서는 날이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젖혀놓고 안대 쓰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제 건너편 책상에서 자료조사 하시는 누님 한 분이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타자 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자 치는 소리가 약간 ASMR 같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게 나른해져요. 그래갖고 타자 소리 괜찮네 이러면서 그 소리에 힘을 입어 좀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따다다다다다닥 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고 마우스 휠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잘 듣고 있었는데 좀만 있으면 잠 제대로 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타자를 안 치시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안대를 벗고 그 누님 자리로 갔어요. 그 누님 자리로 이렇게 가니까 무슨 창 하나를 띄워놓고 엄청 열심히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냥 되게 평범한 블로그였어요. 그러니까 일기 쓰는 블로그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거를 딱 이렇게 내리면서 글을 되게 열심히 읽고 있길래 물어봤죠. 누나 뭐 하세요? 이러니까 야, 이거 진짜 재밌다고. 너도 한번 봐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의자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덜썩 앉아갖고 뭔데요? 이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막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요. 예. 그리고 목록에서 맨 첫 글을 탁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읽어봤는데 첫 번째 글 제목이 도깨비를 만드는 법이었어요. 오? 이제 뭐 어떤 드라마인지 대충 아실 테지만 이제 그 시기가 한창 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시기였는데 그럼요. 그 누님이 그 드라마의 엄청난 광팬이었어요. 오. 그래갖고 당직 쓸 때 할 거 없어갖고 엄청 열심히 그거에 관련된 거 막 찾아보고 있다가 우연히 찾게 된 블로그인 거예요. 그래갖고 날짜를 일단 봤죠. 예. 이게 언제 작성된 건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7년 전에 작성된 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따지면은 벌써 거의 12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러게. 무튼간에 되게 뭔가 흥미를 이끄는 제목이잖아요. 한번 쭉 글을 읽어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도깨비의 탄생에 관련된 설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오래된 물건에 깃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조금 더 더해져서 피가 묻은 오래된 물건에 도깨비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살이 붙어져가지고 여자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생리현상에서 생기는 그런 혈액을 묻히면은 도깨비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살이 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어휴, 그런 것도 있었나? 예. 네, 그런 설화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진짜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절구뚱이나 아니면은 쌀이빗자루 같은 걸 바닥에 깔고 앉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의 그게 그 물건에 묻어서 도깨비가 생겼다. 이런 설화들이 있거든요. 오.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아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건 뭐 되게 뻔한 얘기지 않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냐. 심지어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그냥 도깨비라고만 쳐도 흔히 얘기하는 나무위키 같은 데 가면 수두룩하게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그 누님이 다음 글을 딱 클릭을 하는데 다음 글의 제목이 도깨비 만들기 1일차예요. 뭐지 하면서 글을 읽어보니까 예. 여성분이더라고요. 글을 쓰신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정을 많이 주고 정말 아끼던 인형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다. 나는 이 인형을 도깨비로 만들 거다. 라고 하면서 인형 사진을 올려놓고 아래다 글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흥미있다 하면서 다음 글을 넘겼는데 도깨비 만들기 2일차인 거예요. 예. 2일차에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주기가 오지 않아갖고 시도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름을 붙이면은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인형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겠다. 여기서는 똘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네. 이 인형을 똘비라고 부르겠다라고 글을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글은 도깨비 만들기 8일차였어요. 주기가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말로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형이 곰돌이 인형같이 좀 귀여운 인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봉제 인형이 사람 현상을 한 인형이긴 한데 기계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한 인형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형의 발에 뭔가 빨갛게 묻어있는 사진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주기가 왔고 구해갖고 묻혔다. 이제부터 이 인형은 도깨비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때쯤 봤을 때 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재밌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결과를 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글을 클릭을 했어요. 다음 글은 9일차였어요. 인형에 피를 묻혔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인형한테 똘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을 했다. 아직까지 별다른 게 없다. 다음 글을 갔어요. 마찬가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똘비야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 다음 글도 그 다음 글도 그렇게 한 달 정도 이름을 불러줬다. 별다른 반응은 없다. 라는 글만 주구장창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그쯤 보니까 이제 그래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갖고 누나한테 얘기했죠. 아니 이런 걸 보고 있었냐고. 이거 뭔 한 달 동안 이 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 이러니까 누나가 야 잠깐만 슬아야 잠깐만 있어봐 한 다음에 목록으로 들어가더니만 80 몇 일 차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까지 계속 올린 거예요. 80 몇 일 차를 딱 클릭을 딱 하더니만 이거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똑같겠지 싶었어요. 똑같이 이제 80 몇 일 차 거기에도 이름을 불러줬는데 별일이 없었다. 이런 글이 당연히 써있을 줄 알았는데 80 몇 일 차인 그 글을 읽었을 때 나왔던 게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오늘 똘비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드디어 똘비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뭐야? 이 두 문장이 써 있었어요. 다음 글을 바로 찾아서 눌렀죠. 누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똘비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너무 즐거웠다. 또다시 다음 글을 눌렀어요. 또 다음 글을 눌렀는데 오늘은 똘비가 밖에 나갔다 오는 나를 마중 나왔다. 너무 즐겁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진짜면 이게 강령술이 됐든 도깨비를 만든 거든 뭔가를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그렇죠. 맞다면. 이념에 의한 성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누나한테 얘기를 했죠. 누나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물어본 거예요. 서로 이게 진짜 가짜일까 진짜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솔직히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주작을 해가지고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이 블로그는 분명 저희가 봤을 때 당시에 조회수도 거의 10회 미만으로 찍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보지 않는 블로그에 본인만의 주작을, 제가 마지막에 봤던 글이 270회차였거든요. 오. 거의 근 1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네네. 10개월이니까. 이거를 과연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이거를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거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글을 다시 눌러갖고 글을 보는데 그때부터는 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대화했다, 마중 나왔다, 그런 내용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계속 쭉쭉쭉쭉 넘기다가 한 140인가? 그때쯤까지 왔는데 좀 다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드디어 내가 원했던 똘비가 나에게 왔다. 그 똘비한테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 특유의 그 감성 있잖아요.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점점점.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글을 딱 읽었는데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제목에. 예를 들어 그냥 147일차 하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 글도 뭐 148일차 하고 글이 없어요. 그렇게 한 160일? 그 정도까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기다가 글이 이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눌러서 3번 정도 내렸을 때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에 찍힌 게 똘비가 식칼에 찔려 있는 사진이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 아래 글이 써져 있었어요. 똘비도 아니었다. 그래서 뭐가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다음 글을 눌렀는데 어떤 글이 써 있는 줄 아세요? 도깨비 만들기 1일차. 한번 버렸잖아요. 끝났잖아 얘는. 다시 1일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돌비라고 할게 이번엔. 돌비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기가 오지 않아서 당장은 하지 못하지만 이름만 붙였다. 이런 식으로 딱 써 있는 거예요. 예. 이번 거는 페이스가 좀 빨랐어요. 한 8일차 정도 됐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줬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속도가 붙는구나. 이러고 나서 또다시 하나 둘씩 막 넘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막 넘기다가 그 두 번째 인형에 한 40일인가 50일차 정도 됐을 때 이번 돌비 같은 경우에는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한 다음에 저번과 똑같이 날짜만 올라오고 내용이 없는 글이 몇 번 올라오더니만 한 80일인가? 그 정도가 됐을 때 글이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기괴하다. 되게 이상했어요, 그 블로그. 처음에는 되게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예.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게 진짜여도 문제인데 솔직히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지. 봤거든요. 예. 근데 무튼간에 그 80일차쯤 되는 그 글을 딱 눌렀는데 돌비는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이야기를 이해해줬다. 난 이 돌비랑 앞으로 평생을 살 거다. 난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음 글을 이렇게 딱 눌렀어요. 다음 글을 눌렀는데 그 느낌 아세요?
그래서 광기가 느껴진다는 거? 오. 진짜 한 반 페이지 정도가 돌비가 너무 좋아, 돌비가 너무 좋아, 돌비가 너무 좋아 이걸로 도배돼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눌렀는데 돌비가 좋아 한 개가 써 있었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이거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글로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글로 넘어갔을 때 칼에 찔린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다음 글을 누르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왠지 또 1일차로 시작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누나한테 말했어요. 누나 혹시 마지막 글 봤어요? 이러니까 봤대요.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왠지 그냥 보고 있는데 정신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 이걸 누를까 말까 정말 고민을 하는데 시작한 거 끝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눌렀어요. 일단 다음 글을 또 눌렀는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원래 이게 1일이든 뭐 10일이든 100일이든 도깨비 만들기 몇 일 차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네.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제목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진짜 장편의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분이 그 글을 쓸 때 당시겠죠. 그러니까 약 12년 전 얘기겠죠. 네. 12년 전쯤에 21, 3살, 4살쯤 되셨었나 봐요. 본인이 이제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취직을 했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취직을 하고 한 6개월도 안 돼갖고 사내에서 좀 왕따 비슷한 걸 당해갖고 일을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회사. 예. 그리고 나서부터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오셨었나 봐요. 좀 외롭다 막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별 다른 좀 쓰잘데기 없는 내용 나오다가 뭐 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좀 별 쓰잘데 없는 얘기 이렇게 좀 나오다가 만들면 되지라는 식의 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나오다가 근데 2번이나 실패했다 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내용들은 내가 세 번째를 해도 될까? 라는 식의 끝났어요. 다음 글을 눌렀는데 제목이 다시 돌아왔어요. 1일차로. 근데 텀이 한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아마 3개월 동안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그 글을 올려놓고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1일차부터 제가 지금까지 2번이나 봤던 그 행동이 한 20일 정도 반복이 되고 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뭔가 너무 흐지부지 끝나버린 거예요, 블로그 자체가.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완결 있는 이야기를 갖고 와야지. 왜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갖고 왔냐. 아, 너무 찝찝하다. 딱 이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저를 보고 막 웃더니만 쪽지 보내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 개인 쪽지? 네, 블로그는 보낼 수 있잖아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누나 빨리 보내봐요 라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그 자리에서 적당히 이제 잘 말을 다듬어가지고 개인 쪽지를 보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왔거든요.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왔고 저도 그렇게 시간이 가니까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가 돼버렸고 우리가 쪽지를 보냈다라는 것조차 좀 잊어가고 있을 때쯤 그날도 당직을 쓰는 날이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슬아야 쪽지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쪽지요? 이러니까 야, 너 기억 안 나? 왜 우리 그때 예전에 도깨비 만들기 쪽지 왔다고요? 이러니까 왔대요. 7년 전 블로그에다가 쪽지를 남겼는데 쪽지가 왔다고요? 이러니까 나도 안 올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매일 확인하다 보니까 왔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러니까 그냥
만나보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쪽지가 와서 조금 말을 주고받았대요. 예. 말을 주고받으면서 본인 성별도 밝히고 직업도 밝히고 나이도 밝히고 그러면서 좀 친밀감을 좀 쌓았나 봐요. 그분이, 그 누나가. 그래갖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제가 따라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꼭 후기를 들려달라. 이거는 나한테는 꼭 필요한 후기다. 그러니까 꼭 후기를 들려달라. 이렇게 진짜 신신당부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후기를 들려주시는데 오더니만 막 웃는 거예요. 아이고야 진짜 미치겠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야 나는 이거 진짜 솔직히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광기 어린 그냥 주작?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면 뭔데요? 이러니까 야 이 사람 진짜 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했다고요? 그거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나갖고 얘기를 들은 게 만났을 때 모습이나 그런 게 저희가 봤던 글에 있던 것처럼 막 히키코모리처럼 보이지 않고 뭔가 외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좀 멀끔한 그런 여성분이셨대요. 예. 그래서 이런 분이 과거에 이런 행적을 남겼다라고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누나도 되게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거든요. 맥주 한잔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떠들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일부러 술을 좀 많이 먹였대요.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술에 좀 취하니까 이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 진짜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불킥감이다 이거는. 오.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쪽팔려가지고 예. 상상도 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쪽팔린 거죠. 자기가 7년 전에 블로그에 남겨놓은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갖고 결국 만나게 된 건데 자기가 7년 전에 글을 써놨던 게 자기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쪽팔린 일이잖아요. 미성년자가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성인이 막 도깨비 만들겠다고 거의 9달에서 10달을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길래 이제 그 누나가 그랬대요. 아유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래도 딱히 별일은 없었잖아요. 그냥 뭐 외로워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넘기려고 그랬대요. 예.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정색을 하더니만 쪽팔린 기억은 맞는데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거 성공했어요. 이러더래요. 헐.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성공했대요. 예. 그래서 아니 글로는 봤다. 뭐 이름 불러주고 막 마중 나오고 그랬다 그러지 않냐. 그럼 그거 얘기하시는 거냐 이러니까 저 글로 남긴 거 말고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뭐 겪으셨어요? 이러니까 혹시 제 글 다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다 봤다. 딱히 뭐 이상한 점은 좀 못 느꼈다. 왜 그러시냐? 이러니까 그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 저는 이상한 거 못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저 글 쓸 때 본문 내용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어느 날 보니까 제목만 적혀 있는 글이 써 있었어요. 이 말을 하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 분명 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뭐야? 자기가 성공했대요. 그래서 진짜 막 밤새 막 대화하고 그랬대요, 이분이랑. 밤새 막 대화하고 자기 힘들었던 일 막 털어놓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더래요. 뭐지? 왜 컴퓨터가 켜져 있지? 이런 생각으로 꺼야 되잖아요. 전기세 아까우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딱 끄려고 하는데 의자에 인형이 놓여져 있더래요. 그게 며칠 정도 반복이 되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딱히 본인이 글을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블로그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하면서 블로그를 딱 열었는데 자기가 쓰지 않은 일일차들이 다 적혀 있더래요. 본문 내용이 없는 채로. 순간 그걸 보더니만 아차 싶어갖고 그래서 올린 사진이 치칼로 인형을 찍은 사진이래. 오. 근데 그 인형이 없으니까 본인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2회차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2회차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 다시 칼로 찔렀고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에 고민을 하고 하다가 세 번째를 시도를 했는데 얘는 좀 빨랐대요. 첫 번째 때 오래 걸렸고 두 번째 때 조금 오래 걸렸고 세 번째는 빨랐대요. 그리고 나는 이 짓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세 번째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줬대요. 며칠이 되지 않아갖고. 그래서 세 번째 애한테 이제 걔도 이름을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이고 누구야 너도 드디어 됐구나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그 애 이름을 불렀는데 붙여줬던 그 애 이름을 불렀는데 나 똘비인데 이러더래요. 아닌가? 돌비인가? 이러더래요. 순간 멍해지더래요. 뭐지?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이번에도 찌를 거야? 이러더래요. 바로 찌르고 나서 태워버리고 그 뒤로는 다시 진행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하더래요. 그래갖고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분위기 풀고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이제 그분이 막 예. 다시 이제 현타가 오신 거예요. 진짜 내가 왜 그때 나 어린 마음에 왜 그런 글을 남겼지? 막 이러면서 현타가 오신 거예요, 또. 그래서 누나가 그냥 옆에서 그냥 아이고 그냥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적당히 놀아주다가 헤어졌대요, 그날 그렇게. 예. 그날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 블로그를 찾아 들어갔대요. 그 누나랑 저 같은 경우에 그 블로그의 이름을 알잖아요.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지워져 있더래요. 그치. 흑역사니까. 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막 들던 거예요. 예.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혹시 누나도 여자니까, 어쨌든 여자니까, 여자처럼 보이진 않지만 여자니까 갖고 놀던 인형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누나가 몇 개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누나한테. 누나, 해볼래요? 이랬어요. 그 누나가 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해볼까? 이게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저희들끼리 엄청 떠들고 있었거든요. 하면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지나가시던 감독님이 저희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더니만 니들 뭔 얘기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황 설명을 이제 다 했죠. 그날 저녁에 그 글을 보게 된 이야기부터 그분을 실제로 우연히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감독님한테 주구주구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도깨비 아니라 그거 강령술이라고.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비슷한 거예요. 도깨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강령술 하는 과정이나 되게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도깨비를 만든다라는 그거 하나에 꽂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강령술과 되게 비슷한 접점이 많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감독님이 그거 강령술이잖아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홀로 숨바꼭질이랑 많이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자기도 모르게 강령술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혼났죠. 감독님한테. 그거를 실제로 하려고 하냐. 심지어 피도 하필 써도 그런 피를 쓸 생각을 하냐. 난리 난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속학에서 여성의 그 혈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는데요. 예. 일반적인 사람이 흘리는 피랑은 좀 다른 의미래요. 그게 어쨌든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하려다가 못하고 나서 나오게 된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잉태를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의미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마 성공률이 올라갔고, 센 애가 온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뭔가 그 의미일 것 같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들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이야기 내내, 뭔가 오싹하면서 좀 추운 느낌 드네, 이것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흥미가 있긴 하네. 도대체 뭘까? 재밌게 봤던 글이었고, 재밌게 했던 이야기죠, 이거는. 야, 그러면 그 누나에게는 뭐 더 이상 이상한 일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누님분이랑은 종종 몇 번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딱히 이제 제대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문득 생각나가지고, 그분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진짜 확실히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왜 유독 양밥에 그런 이야기들 몇 번 있었잖아요. 시들무에도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마법에 그거를 양밥에 같이 끼워 넣어놨다? 그게 괜히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몰랐거든요. 왜 그걸 넣어놓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좀 더 강력한 거를 불러내기 위한 그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오늘 아스라님 정말 궁금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항상 소름 돋게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도깨비 만들기. 그게 그냥 일종의 강령술로 귀신이 왔던 걸까요? 아니면 도깨비가 진짜 왔던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도깨비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실제로 보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귀신이었을지 도깨비였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호기심에라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슬러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돌비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또 시간을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남자를 보고 반가운 거는 훈련소 때 화생방 문 열어주던 조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너무 반갑네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참여를 안 하시는 동안 겪으셨던 이야기인가요? 그러게 이게 참 신기한 게 전에도 한번 제가 몇 주 쉬는 동안에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 그게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조금 사실 애들 시험 기간은 지난주에 정리가 됐는데 이거 관련된 일 처리하느라고 몇 주간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스포츠카 찢은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좋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네. 좀 제가 생각지 못한 희한한 방향으로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우리 돌비님 방송 출연할 거리 주려고 이러나 보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좀 잘 해결되는가 싶었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저기로 저는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가지고 그렇게 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일단 혹시 이제 전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그쵸.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는 일이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차 타고 쭉 달리면서 집으로 오는 거를 좋아해서 한적한 도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한 여성분 때문에 많은 곤란을 좀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방금 돌비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 차 뚜껑, 천으로 덮이는 차 뚜껑 부분을 쓱쓱 그어가지고 차를 난도질하질 않나.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서 경찰에서는 이것은 위협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심대한 위협을 느꼈던 뭐 이런 눈웃음 섞인 이상한 메시지를 붙여놓고 가질 않나. 내지는 뭐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저를 어떤 행 가해범으로 몰질 않나 했던 이런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서 좋게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분이 아마 자기 헤어진 전 남자친구랑 너가 비슷하다. 그래서 생각나서 해코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저는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이 일에 매달려 있고 싶지 않았기에 다소 억울한 점이 있지만 빨리 그냥 털어버리고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알았다. 그럼 내가 차 파손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받고 그 외적인 어떠한 뭐 합의금이나 위자료 뭐 이런 거 전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었고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일은 이제 제가 아마 돌비님 방송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참하고 한 4, 5일? 일주일 좀 안 되게 지났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오, 예. 그날도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애들 질문 받아줄 거 받아주고 뭐 좀 도와주고 하고 어쩌고 뭐 문제 만들고 뭐 프린트 할 거 하고 어쩌고 막 이렇게 일을 마무리 짓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2시쯤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일단 저희 루루, 양이가 저를 반겨주고 네. 늘 똑같은 루틴이죠. 그래서 잘 있었어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쭈르를 주려고 선반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이 창피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혼자 사는 남자다 보니 고양이 간식 같은 게 그렇게 막 늘 오와 열을 정비해서 이렇게 딱 각 세워져서 정리돼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난장판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천장을 딱 열었는데 쭈루가 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갔지?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집에 있는 건 저와 저 친구뿐이기에 저 친구가 그런 기특한 짓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내가 했는데 요새 바빠서 기억을 못했나 보다 하고 이제 쭈루를 줬어요. 그러고 이제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오니 샤워 볼이 그리고 샤워 타올이 네. 부지런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약간 아무데나 던져놓고 나가거든요. 바빠서. 근데 이게 수건 거는 쪽에 굉장히 가지런하게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위화감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네.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할 리는 없는데. 근데 찜찜하지만 일단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한 게 수건함을 열었는데 저 절대로 수건을 그렇게 호텔에서 개는 것처럼 개지 않아요. 네. 근데 호텔에서 정리하는 것처럼 수건이 엄청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족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공포감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안 보는 사이에 동생이 또 정리해놨구나 또는 뭐 엄마가 웬일로 나 이 새끼 편하라고 이렇게 해놨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없잖아요. 저는 아무도. 이제 그때 좀 소름이 돋았어요. 뭐지 이게? 했는데 아 잠깐만 하면서 제가 주마등을 스쳐 지나가듯이 이 생각이 든 게 제가 일이 워낙 바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가사 도우미 한 분을 씁니다. 근데 맨날 오시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빨래라든가 청소 같은 걸 좀 도와주세요. 아, 가사 도우미 분께서 정리를 하고 가셨나 보다. 아, 그래, 이상하다 했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의심이 되던 게 다시 한번 확신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가사 도우미 분이 오시면은 정리를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 전달 사항을 전달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정리를 해주면은 속옷 빨래는 내가 할 거니까 이불을 하고 겉옷 빨래만 해줘라. 뭐 내지는 욕실을 정리할 거면 이런 것만 신경 써달라. 이런 걸 딱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실 분야까지는 그분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쭈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오시는 분이 여사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옷 빨래까지 부탁드리기는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게 있어서 속옷은 제가 직접 빱니다. 근데 제가 이제 씻고 나와서 속옷을 입으려고 장롱을 열어보니 속옷이 아까 봤던 호텔식으로 가지런하게 개져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조기 안에 들어있는 건조되어 있는 속옷을 그때그때 꺼내 입습니다. 그냥 이거는 아니다. 뭐지 이게? 그래서 이제 속옷을 붙잡고 한 몇 분 멍 때리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다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지나친가? 그래, 내일 날이 밝으면 혹시 그분이 좀 나를 위하는 마음에 여기까지 신경 써서 정리해놨을 수도 있으니 한번 연락해서 알아보자. 이 생각으로 일단은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어거지로 잤어요. 그러고 다음날 날 밝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 여사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저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사는 누구예요? 아, 저기 정리해 주실 때 제가 혹시 속옷 정리까지 말씀을 드렸던가요? 라고 이제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근데 학을 떼시면서 아니라고, 전달사항에 분명히 속옷 손대지 말라고 돼 있어서 자기 그쪽은 손 안 댄다. 근데 무슨 일이 있냐?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는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바로 집 밖에 나가서 도어락을 살펴봤어요. 이게 들으시는 귀족분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로 조심성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저 도어락 그냥 비밀번호 안 바꾼 지도 오래됐고 비밀번호가 동생 생일이에요. 근데 맨날 누르는 버튼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안 지우거든요. 뭐 별일 있겠어 싶어서. 근데 그게 제가 항상 찍혀있는 지문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소재가 약간 하이그로시 같은 소재라서 지문이 찍히면 바로 보이는 소재예요. 네. 근데 지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 들어왔잖아요. 참 적어도 모르겠어요. 지워졌을 수도 있지만 어제 제가 찍고 들어온 번호라도 제 지문이 남아 있어야 맞잖아요. 제가 이걸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후레쉬를 들고 와가지고 그쪽 그 도어락 번호 누르는 부분을 보면서 수십 골백 번을 다시 봤어요. 근데 없어요. 지문이 하나도 없이 엄청 깨끗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우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고 소름이 돋아서 이거는 그 사람 말고 저는 또 모르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나 전에 이런 일 겪었던 누구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제가 112에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사고 접수해서 경찰서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 직통 전화번호를 이제 명함을 받아서 거기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무 황당하다. 아니 도어락에 지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그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하시면 안 된다.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집이 너무 잘 정리돼 있어서 불안하다는 건데 제가 저 정말 경찰분들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조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그대로 좀 격앙돼서 말씀드리면 진짜 쌍욕 나올 뻔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집이 잘 정리돼 있는 게 문제냐. 집이 잘 정리돼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때 심지어 그분이 여성 경관 분이세요. 그럼 저는 뭐 그분이 직접 이런 스토킹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좀 이런 피해 사례 같은 거를 공감을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고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같은 말을 해도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싶어서 알았다고 끊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그래서 제가 혹시 그 귀족분들 중에 데스노트라는 만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많죠 그거. 그 데스노트. 유명한 만화지 않습니까? 또 이런 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향 취향상 또 그 만화 좋아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 보시면 주인공이 자기 방에 누가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 경첩 부분에다가 샤프심을 꽂아놔요. 맞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부러져 있는 걸 보고 내 방에 들어왔구나 이걸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똑같이는 못하는데 비슷하게 좀 눈에 안 띄게 그런 장치를 살짝 설치를 해봤어요. 장치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조악한 네. 수준인데 샤프심은 보일 수가 있어서 양말 개는 부분 있잖아요. 양말 개는 수납장 부분이 슬라이딩 도어예요. 그 슬라이딩 도어 중간에 영수증 같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빳빳한 종이 하드보드지 같이 돼 있는 그거를 경첩 중간에 낑겨놨어요.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은 이게 꽉 서로 아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걔가 중간에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살짝 물려놓고 그건 옷을 산 영수증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옷장에 있어도 위화감은 없거든요, 걔가. 그거를 걷다 해놓고 제가 진짜 이 별짓을 다 했는데 도어락에다가 일부러 제가 지문을 원래 제 비밀번호 말고요 다른 번호에다가 찍어놔봤어요. 그러면 이제 제 비밀번호의 부분에는 지문이 안 찍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출을 해봤어요. 저는 아무 일이 없길 당연히 기원했죠. 근데 왔는데 그때도 이제 밤 새벽에 들어왔는데 일단 도어락을 봤어요. 저는 차라리 비밀번호 부분에 지문이 찍혀있길 바랬어요. 오히려. 근데 저는 더 소름 돋았던 게 지문이 제가 찍어놓고 갔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아예 지문. 그러니까 이건 닦았다는 거예요. 와, 씨, 이거 이거 뭐냐 이거. 근데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바쁘냐? 했더니 왜 그러냐 해서 너 잠깐만 우리 집으로 와봐봐. 그래서 그 친구가 가까이 살아서 왔어요. 그래서 왜 불렀는데? 하길래 차마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불렀다 하기에는 조금 가오상하는 게 있어서 예. 아니 그냥 소주나 한 잔 까자고 불렀어 라고 해서 이제 문을 같이 열고 안심하고 들어갔어요. 집이 경첩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어지르고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점점 뭔가 대범해진다는 느낌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렁각시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치워놨어를 오히려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 그냥 기분 탓이지만. 그래서 얘가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희 집이 돼지우리인 걸 알거든요. 네. 오, 뭐야.
야, 살림 차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웃을 수가 없죠. 표정이 굳어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래? 뭐 기분 나빴어? 막 이러길래 아니야. 야, 나 진짜 미안한데 술은 다음에 하고 앉아서 얘기 좀만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 주위 사람 중에 두 번째로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얘가 한숨을 푹 쉬더니 얘도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경찰서에 왜 안 갔어? 그러길래 경찰서에 안 갔을 것 같냐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야, 그럼 너는 지금 해봤는데 맞아. 야, 경첩 본다며. 맞다. 경첩 볼 생각도 안 했다. 경첩을 열었는데 이 문 슬라이딩도 그 아구 부분을 열었는데 진짜 열받았던 게 제가 영수증을 바닥에 있는 경첩 부분에 낑겨놨어요. 시선에 잘 안 보이도록. 그럼 이걸 별 생각 없이 열었으면은 그 영수증 종이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가 뭐 살짝 찢겨져 있던가 그래야 되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옷장 안에 제 시선과 동등한 위치에 너무 잘 보이는 선반 위에 이거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저를 응시하도록 영수증을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뭐 이런 것도 해놨네. 여기 두고 갈게. 막 이런 그러니까 전혀 영수증에 찢기거나 상한 부분도 없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옷을 이제 제 거 스웨터가 있는데 그걸 가지런히 팔 부분을 접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미칩니다 이게. 그래서 걔도 이제 그걸 보더니 얘는 상황을 알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놨다고 말을 했으니까. 얘도 보더 야 이거 뭐냐? 너 여기다 올려놓고 갔냐? 그래서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올려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때 이미 이성의 끈을 약간 놓게 됐어요. 그래서 밤인데 그 여자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지만 증거나 이런 거는 그냥 전화했어요. 그래서 뚜뚜 가는데 두 번 신호 가더니 바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되게 해맑게 받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열받게. 여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예. 목소리 듣는데 이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죠? 너무 화가 나고 미쳐버릴 것 같으면 말이 안 나와요. 막 숨이 턱 막혀가지고 하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봤구나. 그래요 웃으면서. 그래서 숨기지도 않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내가 왜 숨겨? 아니 근데 안 궁금해? 그래요. 그래서 뭐가요? 내가 거기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맞다 막 낑겨놨던데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올려놨어 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너무 화나서 끊어버렸어요. 그냥 끊고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하다가 뭐 감식 이런 거를 해보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저기를 도어락에 있는 것까지 지우고 들어오는 여자가 그런 걸 남겼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래저래 경우의 생각하다가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낫겠다 싶었냐면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좋게 보냈습니다.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예전에 제 차에 붙여놨던 그 포스트잇 눈웃음 아시죠? 그게 문자로 와요. 눈웃음으로. 그러더니 그래 어디서 볼까?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눈웃음을 계속 보내요. 그래갖고 저도 약간 약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인 뛰어들어서 사고 날 뻔했던 그 앞에 앉아서 얘기했던 그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타격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좋아요. 해맑아. 그냥 그래 나 거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힘이 나는구나. 진짜 참을인자 3번이면 면한다던데 가슴에 새기고 가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만나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얘기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다 처리됐고 뒤에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 아직도 전 남친에 대한 뭐 그런 것 때문이냐. 그럼 내가 어떻게 뭐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깨르르 웃어요. 그러더니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래 뭐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래 뭔 소리냐고 지금 했더니 그렇게 하래 이래요. 아니요, 말을 알아듣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켜요? 그렇게 하래 이래요. 대낮이었거든요. 저는 참고로 돌비님도 아실 겁니다. 저는 돌비님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이지만 딱히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렇죠. 영안도 없고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저는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그냥 대낮이고 별 얘기 없잖아요. 그렇게 하래 이 말밖에 없는데 등에 이렇게 싸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 얘기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일단은 알았으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가려는 제 팔꿈치 쪽 옷소매도 딱 잡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어떤 결혼식장 이름을 얘기했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 식장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갑자기 결혼식장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왜 이래요? 하고는 이제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싶어서 이제 자리를 황급히 떴는데 운전을 해서 돌아가는 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지명 그 식장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낯설지가 않네. 잠깐만 근데 난 이게 왜 결혼식장인 걸 알고 있는 거지? 뭐지 이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이렇게 저희 코난 같은 거 보시면 명탐정 코난 보시면 뭐가 딱 떠오를 때 뒤에 이렇게 쫙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핑 하면서. 핑 하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예. 뭐가 떠올랐냐면 그 식장 이름은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살짝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만났었던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잡아놨던 식장 이름이에요. 예. 근데 그게 벌써 7, 8년 전 얘기라 좀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제 뭐지 이게 근데 저 사람은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그렇게 하래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발로 저 혼자만의 의지로 제가 혼자 직접 무당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해서 결심을 해요. 이거는 왜냐면 뭔가 걸려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성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무당이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이게 참 희한한 게 제 동생이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뭐해? 라고 하길래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이 얘기 하는 거 너무 싫어서 가족들이 모르거든요, 이 얘기를.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있어 왜? 그러니까 오빠 그거 알아? 와 엄청 신점을 기가 막히게 보는 무당이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다리가 무슨 트루먼 쇼도 아니고 무슨 누가 밖에서 지켜보다가 야야야 얘 무당 필요하다 무당 투입 뭐 이런 거 하듯이 우와 이게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 들어온다고?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일단 내색을 안 했죠. 그래서 뭔데 얘기해봐 했더니 얘가 뭐 쭉 얘기를 하는데 결론 말씀드리면은 동생이 가서 이것저것 봤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기가 막히게 엄청나게 잘 맞추더래요. 넌 근데 그걸 어디서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가 저기 고향이 저기 전라도 광주니까
우리 지역에서 되게 잘 보기로 유명한 사람인 걸로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친구가 신년도 다가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가서 보자고 했는데 엄청 잘 맞춰. 나중에 기회 되면 봐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정말로 그런 거 미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그런 분들의 심정을 이번에 미약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바로 운전을 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정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인 걸 너무 잘 아는데 이런 유명하신 분들은 예약을 몇 달 전부터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 죽겠어가지고 진짜 그냥 무작정 거기 가고 있다고 지금 서울에서 가고 있는데 저 진짜 1분이라도 좋으니까 얼굴 보고 딱 말씀 한마디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와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도 되나요? 했더니 지금 출발해도 밤 돼야 오겠네. 나는 기도 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 무당분들은 평소에도 기도를 그렇게 막 하시나 봐요. 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가면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했더니 아니야. 신령님이 너를 봐줘야 된다네. 안 그러면 명 끊어진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저는 급하게 내려갔죠. 마음 변하기 전에. 내려가서 신당이라고 하죠. 거기에 딱 발을 들여놓는데 혹시 돌비님 예전에 제가 천기누설 하시던 그분 기억나시죠? 알죠.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다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나쁜 거 다 피했었는데 저 어떻게 될지 물어봤더니 이모가 가서 물어봤더니 친구 올해 뭐 조심할 거 크게 없는데 여자 때문에 힘든 일이 3번 있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잊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카운팅하기로는 2번이 왔어요. 초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거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여자랑 얽혀있는 이상한 일 한 번이 없이 잘 지나가나 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딱 신당 들어섰는데 그 무당분께서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3번째가 올 줄 몰랐나 보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분은 그분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 3번째가 뭐예요? 했더니 에휴 이렇게 아둔해서야 옆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 아둔? 3번째? 하다가 하면서 이제 그때 떠올랐어. 그래서 이분 잘 보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믿음이 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알아 무슨 일인지. 지금 2번째 일이 해결이 안 됐잖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자 하더니 뭐 그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뭐 쌀알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막 하고 뭘 흔들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뭘 이렇게 약간 접신 빙이 된 것처럼 막 뭐라 방언하듯이 외치시더니 저를 이렇게 딱 보세요. 근데 저는 그 눈빛을 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스크하게 보시더니 성불시키지 못한 애가 하나 있네. 왜 한을 남겨놨어?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똘순이라고 할게요. 제가 전에 만났던 식장 잡았었다는 여자친구 똘순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똘순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놀란 건 그 친구 이름이 나왔다는 거에 놀랐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애가 저를 왜 붙잡고 있나요? 라고 하니까 몰랐어? 똘순이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장까지 잡았다가 마지막에 어그러진 이유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좀 크다는 걸 마지막에 서로 확인한 게 좀 있었고, 그 집에서 저를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집에서. 아이고, 참, 예. 근데 저는 이제 내심 그런 걸 좀 기대를 했었죠. 네. 이 친구가 진짜 내 편이라면은 내 편에서 함께 싸워주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까지는 무리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결혼까지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하에 이제 그렇게 식장까지 잡아놓고 마지막에 어그러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헤어지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 약간 원망 섞인 얘기를 좀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좀 심하게 이렇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이 격앙돼서 그랬겠죠. 돌아가신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그냥 네가 우리 엄마 아빠 비 좀만 맞춰가지고 아쉬운 소리 좀 해주면 되는데 왜 돌아가신 아버님만 생각해서 우리 미래를 생각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 팔아가면서까지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생각은 없다. 너희 부모님의 태도가 난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다툼 아닌 의견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너 정말 독하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이러고 헤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고 나니까 솔직히 연락하면서 지낼 것도 아니고 뭐 주변에 인간관계가 중첩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애가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일단은 자리가 자리니까 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떠돌고 있네. 떠돌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 가 있네. 그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여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너 좋아 죽는다고 따라다니는 그 여자.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아다리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라고 시켰다는 말이 그 말이고 이 사람 입에서 그 식장 이름이 나왔던 게 그것 때문이구나 라는 게 이제서야 다 맞아 떨어지는데 저는 정말 그때까지도 의심이 원체 많은 성격이다. 진짜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분이 제 속을 들여다본 건지 아니면 그냥 제 표정이 그게 드러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너 봐.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믿지? 그지?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 너는? 그럼 그대로 있어봐. 너 조만간 명줄 끊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너무 돋고 이거 어차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죄송하다. 제가 의심하려 의심한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릴 테니까 방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위령제를 지내야 된다. 구태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 또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장사구나. 이것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더만요. 제가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돈 들어서 아까우면 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닙니다. 그 얼마인가요? 했더니 뭐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1000단위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원래 굿이 다 이렇게 비싼가요? 했더니 아니야. 굿도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거 띄어내는 거는 힘들어. 그리고 네가 그 여자를 데려와야 돼. 그 여자를 데려와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해. 그러니까 내가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에 달려있어. 네가 데려올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고 못 데려오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여자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부모님을 합의 과정에서 제가 뵀었고 연락처도 받아놨었거든요. 전에 그 사건 때. 근데 의외로 얘기가 쉽게 풀린 게 만나서 얘기를 살짝 다 얘기하진 않았고요. 요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이러이러해서 알아보니 따님이
빙의 비슷하게 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솔직히 아니 전에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자기랑 뭐 합의금이 어쩌고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 대뜸 나타나가지고 니네 딸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걸 믿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속으로 이걸 막 나를 이상한 사람 몰면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엄청 걱정하고 왔어요. 근데 듣더니 의외로 끄덕끄덕 하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제 말을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사실은 하더니 그때 저한테 전 남자친구 어쩌고 했던 거 있잖아요. 뻥이래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좀 불쌍한 척해서 이거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저랑 그 사고가 있기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 딸 행동이 되게 이상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했더니 저 이거 듣고 약간 소름 돋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라고 해서 거기 그 말씀 나누고 있던 카페에 있던 휴지에다가 펜으로 이런 말을 자꾸 한다고 펜으로 휴지에다 글자를 적는데 그 식장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겠죠, 당연히. 이게 뭔 단어인지를.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식장 이름이 전형적인 결혼식장 이름 패턴이 있잖아요. 무슨 뺄 말해들래 막 이런 식으로 불어 같은 느낌 난다거나 이런 거.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냥 들었을 때는 약간 무슨 의류 메이커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레스토랑 이름 같기도 하고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하는데 너무 맨날 들으니까 기억을 해서 저한테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이거 맞구나 해가지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사실은 선생님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제 말을 이해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말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근데 그분은 조금 절에도 좀 다니시고 무속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더만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빨리 돼서 결론은 알았다고. 그러면 약속 잡아서 자기가 그 시간에 맞춰서 딸을 데리고 내려가겠다. 만나자. 해서 데리고 가서 위령제 같은 이제 굿을 지냈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여자분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투도 너무 다르고 목소리 톤도 너무 다르고 저를 몰라봐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몇 달 동안 그렇게 엮여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 여성분이 저 무당분하고 뭐 짤 이유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와, 이런 게 진짜 있구나 하고 있는데 그 무당분이 와서 제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리며 왜? 신기해? 일단은 해결은 했는데 너 그 여자애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혹시 모르니까 가서 뭐 산소가 됐든 납골당이 됐든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따라주고 위로 좀 해줘라. 그러면은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잘 달래서 잘 얘기했거든? 근데 본인이 해야 돼. 네가 잘 갈무리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저께 주변 사람 수소문을 통해서 그 친구 소식을 들어보니 그 친구는 사고로 인해서 뭐 어떤 사고인지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냥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전혀 몰랐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다리가 이렇게 다 맞는 게. 근데 다만 이제 그 지인분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저랑 그렇게 되고 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그 뒤에 연애를 전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이런 일에 관련된 안 좋은 일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우연치 않은 사고에 휘말려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친구 납골당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 가서 사과라고 할 것까지 사과는 아니고 그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혼자서 좀 넋두리식으로
위로를 좀 하고 네. 거기 가서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조금 하고 왔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굿을 지내고 나서도 집에 들어왔을 때 다소의 저는 위화감 같은 게 계속 느껴져서 네. 좀 잠을 며칠 동안 루루 데리고 다른 집 가서 좀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오늘 되게 편하게 잤거든요. 네.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왜 제가 확신을 못하냐면은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꿈에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꿈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자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뭐 말을 한마디 해주고 고마워라고 하고 이제 사라지는 꿈을 꿨는데 오늘은 되게 편하게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납골당 갔을 때에도 그 친구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는 더 힘들었겠지만 이런 얘기를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너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위로해주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편하게 가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여성분하고는 이제 뭐 잘 기억도 못하고 그것까지는 기억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고 있던 날 술 먹고 어디 이렇게 들어가다가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하다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지 뭐 그 외에 저한테 해코지했던 것들은 전혀 기억을 못 하셔서 그냥 잊어버리시라고. 어떻게 보면은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은 거예요, 괜히. 그래서 네. 제가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좋게 마무리가 된 이런 일이 요 몇 주 사이에 있었습니다. 야, 아니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냐? 아, 진짜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빙의가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아니면은 달리 뭐 설명할 저기가 없잖아요. 예. 야, 아무튼 뭔가 그냥 현실 공포 스토킹으로 시작된 얘기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빙의 쪽에 연관이 되어 있었다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시리즈로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마무리는 된 거네요, 어찌 보면. 저는 그거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도 좀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빨리 돼가지고 몇 주 안에 해결된 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업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안 좋게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은 참 그 속담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yor해도 서리가 내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나쁘게 살진 않았지만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네. 마무리가 잘 돼서 정말 또 다행인 것 같고 오늘 네. 테슬러즈님께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이 이야기 말고 이 이야기 1편이 있어요. 돌비 테슬러즈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썸네일이 여자가 길거리에 이러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고 나중에 이거 보시면 아마 잘 이어져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